네, 그러면 이제 의무론 칸트 했으니까 마지막 자연법 할 차례인데요. 선생님 목소리가 약간 걸걸해졌는데 괜찮나요? 너무 작지 않게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여기 자연법 윤리라고 선생님 적어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법의 자연은 뭘까요? 여기 선생님 영어로 써놨죠?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본 것 같은데 여기 내추럴 로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 그냥 타고 태어난 거, 자연스러운 거, 전 세계 뭐 과거든 현재든 언제든지 그냥 자연이라는 거,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인간이라면 뭐 인간 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연법은 자연에 보편적으로 주어진 법.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타고 태어난 자연적인 성향, 본성, 이런 것에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이 자연법은 여기 쌤 밑에 어떤 행위가 그 자연스러운 거, 이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자연법과 대비되는 개념이 실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정법은 실제로 우리가 정치할 때 사용하는 법이죠.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관련되어서 생기는 법이 전 세계 나라 다 같은가요? 아니죠. 우리나라 법과 일본의 법과 뭐 스페인의 법과 다 달라요. 독일의 법도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가격리자가 만약에 자가격리를 어기고 밖으로 다녔을 경우에 뭐 벌금 300만 원까지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또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법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법은 집행되는 법은 각 사회마다 시대마다 뭐 다 다르지만 이 자연법은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이것도 특징이 내추럴이잖아. 우리 다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난 거잖아. 그치?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항상 오라. 언제 어디서든 언제든 옳고 변하지 않아.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선생님 네모칸에 써놨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어때요, 여러분? 이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악을 피해야 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자연법의 명제거든요. 이거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죠. 그죠? 언제든 똑같죠. 우리 조선시대로 가든 고구려시대로 가든 미래의 사회에 뭐 AI가 더 많이 발달하고 아무튼 엄청 오래 지난 그 사회가 가더라도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건 같아요. 이런 게 자연법이거든요. 이 자연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을 대표적으로 선생님 두 명만 볼 건데요. 두 학파만 볼 건데 스토아 학파는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들 또는 간접적으로 유럽을 갔던 꽃보다 청춘 이런 데서 본 친구들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나요? 신전같이 생겼죠.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철학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곳이에요. 여기 사이사이 공간에 모여서 막 모여서 얘기도 하고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이거를 스토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함께 모여 토론한 그런 학파라고 해서 스토아 학파라고 해요. 이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인 여기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대. 왜 평등하냐면 요 아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대. 그 이성은 로고스라고 부를게요. 근데 이 로고스는 이 세계에 있는 다양한 법칙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이 이성을 통해 이 자연의 원리, 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여기 위에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요거 인간이면 다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지, 그치? 여기에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여기 있는 사람도 가지고 있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이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정말 신분에 대한 차이도 있었고요. 여성, 남성 또는 어린아이와 어른 이런 차이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별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 모두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로마의 시민, 포항의 시민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해서 통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의 시민이야 라는 세계 시민 윤리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겨나게 된 만민평등 사상, 천부인권 사상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줘요. 예, 갔나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개념이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요 로고스는 아까 선생님 뭐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연의 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성의 작용은 결국에 이 자연의 질서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성 작용은 결국에 자연의 질서라고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이기도 하고 자연에서는 자연의 질서라고도 불러요. 요거는 좀 심한 내용이고요. 이렇게까지 깊게 생윤에서 나올 가능성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우리 로고스가 이성인데 그 로고스를 통해서 우리 이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구나. 그럼 결국에 로고스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네. 그럼 로고스는 이성이기도 하고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네. 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사실 본론인 중요한 토마스 아퀴나스 요분은요. 쌤이 여기다가 실어놓은 이분인데 끌고 와볼까요? 잠깐만요. 일로와. 여러분들 이분 어때 보이나요? 우리 조금 전에도 보고 왔었죠. 선생님 신학자라고 얘기했죠.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고 선생님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앞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듯이 중세시대는 신중심의 시대예요. 밀라노 칙령에 따라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로 선정되고 1000년 이상,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이상은 아니에요. 1000년 가까이 그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의무는 뭘까요? 의무. 당연히 신의 율법, 계율을 따르는 거겠죠. 근데 이 당시 의무는 신의 계율이야. 이 신의 계율을 어떻게 파악할까? 이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 아퀴나스의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의 이성의 영원한 법, 그리고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해서 그거를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자연법,
이거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신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 영원법이랑 같죠? 영원법을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자연법이 세모라고 하면 이 자연법은 영원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이래요.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모든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고 등등 이렇게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일단 영원법이라는 게 나오네요. 영원법. 그리고 자연법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영원법은 뭐래요? 신 약간 느낌이 오죠? 신의 지혜. 신의 뭐 계율. 쉽게 말하면 신법이라고 하면 돼요. 이 신법이 바로 영원법인데 우리가 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명령, 모든 계율을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인간의 능력으로 신이 뜻하신 바를 모두 다 알고 느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인간이 이 영원법 중에서 우리 인간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 여기 나오죠. 우리의 이성작용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이 여기 인간이 있을 때 인간의 이성작용을 통해서 이거를 파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자연법이거든요. 이 자연법은 그러면 결국에 이성의 명령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법이에요. 우리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위의 글 한번 다시 볼까요? 이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궁극적인 근거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신의 지혜. 자연법의 궁극적인 근거는 신의 지혜, 즉 영원법이래요. 그리고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래요. 이 자연법으로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도덕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모든 동물들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고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성의 능력으로 파악을 했어. 이게 바로 자연법이야. 아, 지금 나를 보니까 나를 이성적으로 인식하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보존하고자 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내 꿈을 이루고 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밥 먹고 물 잘 먹고 마스크 끼는 이유도 내 건강을 보존하고자 하는 거고 자신의 상태를 선하게 보존하고자 해. 아, 이것도 내가 타고 태어난 거네. 내가 알 수 있는 거네. 자연적인 성향이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진 자연적 성향 중에 성욕은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이 종족 보존의 본능이 없었다면 이 사회가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종족 보존. 그리고 신과 사회에 대해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 시간표를 가끔 멍 때리면서 이렇게 쭉 보면 아, 되게 세상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진리를 파악해요. 국어를 통해 우리가 말하고 듣고 쓰고 또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걸 뭐 느껴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수학, 과학을 통해 세상을 뭐 과학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등등 이렇게 이 진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게 있어. 이게 아퀴나스가 찾아낸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야.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게 자연법에 따르는 거고 우리 의무에 따르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다시
이 자연법 윤리는 우리 자연의 질서에 그냥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타고 태어난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야. 그렇게 의무로 그런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해서 따르는 거, 의무로서 따르는 거, 그게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공임신 중절. 자연법 윤리에서 옳다고 볼까요? 아니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요 자기보존, 종족보존 이거에도 안 맞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타고 태어난 것과는 다르죠. 이 로고스 이성을 통해서 파악해낸 자연의 질서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랑을 통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이를 낳는 거. 이건 우리한테 당연한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임신 중절은 반대예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